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두겸, 박맹우 보수 단일화 울산시장 후보 합의.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가 울산시장 선거 보수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사실상 실무 협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선민 시당위원장, 서범수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물밑 중재가 진행되었고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목표로 방식과 절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김상호 후보와의 접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표 분산 위기감이 단일화 추진 배경으로 적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단순 후보 경쟁을 넘어서 김두겸, 박맹우 두 정치인의 오랜 갈등과 신뢰 회복 여부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울산시장 선거를 넘어서 지방선거 전체의 보수 결집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울산 보수 단일화는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보수가 같이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뭉치는데 보수만 내부 총질하다가 무너진 사례들 국민들도 이미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다 연결된 대한민국의 제조 혁신인데 여기서 보수가 분열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내준다는 건 단순히 지역선거 패배가 아니라 산업벨트 정치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여론조사 숫자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겸, 박맹우 두 인물이 정말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싸움을 졌고 같이 간다. 이러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단일화를 해도 화학적인 결합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아직도 개인 감정, 계파, 자리 싸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무섭게 뭉칩니다. 보수가 또 분열하다가 산업수도 울산까지 내주면 그 책임은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 생략한 장동혁, 이재명 오로지 감옥 안 가겠다는 생각만 한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사랑채 앞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조작 기소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궁, 법카 유용, 선거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특검으로 자기 범죄를 직접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공소 취소용 특검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사법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독재 연장용 개헌이다라면서 연임 불가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특검은 죄를 밝히는 특검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죄를 지우겠다는 특검이죠.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더 심각한 건 권력의 태도입니다. 수사는 조작이라 하고 재판은 탄압이라 하고 판결은 정치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다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 불가 선언은 끝까지 피하면서 개헌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말이 아니라 행동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좌우 갈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급속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죄를 지우고 권력을 늘리려 했던 차우세스크 같은 독자자들의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네.
조작기소 특검 법안 철회 촉구라는 내용이네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세종시청 앞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특검법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힘 충청권 후보들은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공소 취소 프로젝트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특검이 아니라 권력자가 자기 사건 기록 지우겠다는 정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충청권 후보들까지 직접 나선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법치가 흔들리는데 조용히 선거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를 수사하라고 했더니 이제 죄를 삭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은 겁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유인태 민주당 강성당원 책에 갇혀 조작기소 특검 발말 예상 못한 듯.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강성당원 세기간에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건 문제가 크다. 결국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다 보니 국민 상식 수준의 정무 판단을 놓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같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동안은 눈치 보느라고 말 못했던 겁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강성 지지층 정치입니다. 법보다 팬덤이 우선이고 상식보다 충성 경쟁이 앞서니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 편의 죄는 지우고 반대편은 수사하고 독재는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 67%, 민주당 46%, 국힘 18%라고 MBS가 보고했네요. 네. 자, MBS는 그 정권 친향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만 기사 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집계됐으며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3%로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8%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은 54%였지만 직전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여당 지지 46%, 야당 지지 43%로 격차가 좁혀졌고 2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37%에 그쳤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동시 찬성은 59%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48%, 찬성 39%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MBS의 숫자보다는 저는 이 민주당의 이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감소했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S도 지금 2주 만에 하락했다고 얘기했고요. 부정평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른 조사들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최근 하락 흐름이 나타났고 한국갤럽 역시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결집력이 약해지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긍정평가가 37%에 그쳤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경제와 공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는 현실을 먼저 느끼는 세대입니다. 조작기소 특검, 개헌 논란,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이 겹치면서 중도층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원로들조차
강성 지지층 세계관에 갇혔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올라갈 때보다는 꺾일 때가 더 무섭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순식간입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민주당 후보들 계좌 들고 수금 공장으로 좀 도와주세요. 네. 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후원금과 유튜브 구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14명이 해당 방송에 출연했으며 방송 중 후원 계좌를 띄우거나 직접 패널까지 들고 홍보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하. 자,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후원금을 총알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독려했고 일부 캠프에서는 하루 수천만 원까지 모금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등과 김어준 방송과 거리두기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들면서 다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강성 지지층 플랫폼에 민주당 후보들이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팬덤 정치와 후원 정치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선거판을 보면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거 팬덤 수금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방송 나가서 계좌 띄우고 진행장은 총알이 필요하다 이렇게 후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 정치입니까? 온라인 모금 방송입니까? 더 심각한 건 민주당 후보들이 사실상 김어준 플랫폼 없이는 선거도 못 치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천은 당에서 받고 선거운동은 유튜브로 팬덤 눈치 보고 돈줄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정당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환호받는 정치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작기소 특검 같은 무리수도 내부에서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총알이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치 후원금을 마치 전투자금처럼 얘기하고 특정 정치 플랫폼이 공개적으로 선거 자금을 모아주는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정치는 국민 앞에서 하는 겁니다. 팬덤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돌다 보면 결국 현실의 민심과 충돌합니다. 수금 정치의 끝 늘 같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한지아, 한동훈 개소식 간다. 당 내분 제어 안 되는 장동혁. 이런 내용이네요. 자,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 대신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개소식 참석을 공개 선언하면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은 공개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보수 재건을 명분으로 한동훈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당 지도부는 원팀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내부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특성상 제명 징계가 오히려 친한계 활동 자유를 넓혀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지도부의 통제력 부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단순 지역선거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과 보수 재편 갈등의 상징처럼 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부산 북갑에서 벌어지는 거 단순 공천 갈등이 아니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 판에 지금 보수가 선거 한복판에서 내부 전쟁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계 의원들의 행동은 이제 이미 당내의 이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공당 소속 의원이 공식 후보 대신에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하다니요. 이거는 당 지도부에 대한 정명 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이거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지금 제어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내부 다른 세력들 때문에, 내부 뒷방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이거 지금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답답해하는 것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개헌, 사법 장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일부 국민의힘 한동훈 지지계층 때문에 또 내부 권력 싸움 얘기가 나오고 힘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공당 후보는 놔두고 무소속 지원까지 공개 선언한 한지야. 이 정도면 그냥 막 가자는 거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징역 23년에서 15년, 항소심 생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23년보다 8년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외관 형성,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 위증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50년 공직 경력과 적극적 내란 주도 정황 부족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견제, 통제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고 특검 측 역시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 이거 정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이 사건 전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잉 확대하면서 보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정치 선동입니다. 네. 책임은 개인 단위로 물어야지 진영 전체에 낙인 찍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개헌, 사법 장악 논란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법치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 권력에는 예외를 두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은 칼이어야지 몽둥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마녀 사냥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내가 정한 길로 가라. 호르무즈 정상화에 미, 이란 동상이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추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자유항행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이란 규칙을 따르는 선박만 안전통행 보장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통제권의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억지 수단이자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 규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국제항행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고 이미 이란 영향력이 덜한 우회 항로 사용까지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충돌은 앞으로 30일 협상 과정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일부에서는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요.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과 이란은 아직 휴전 협상 중이지 신뢰 관계는 아닙니다. 총은 아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를 단순 해협이 아니라 세계 경제 인질 카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봉쇄할 수 있는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자유항행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호르무즈 주도권 자체를 이란 손아귀에서 빼내려는 이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상 패권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43%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기름값, 물류비, 제조 원가, 전기 요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너무 안일합니다.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쟁 중인데 한국 정치권만 국내 정치에 갇혀서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크게 맞습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우리도 성과급 달라 폭발한 중국인들. 삼전 한익 중국 공장까지 비상 걸렸다라는 내용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 직원들까지 본사 수준의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40%,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D램 생산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기지입니다. 중국 직원들은 한국 본사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와 보상 수준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뒤 우리도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상가상이네요. 업계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성과급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 총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거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생산 경쟁력을 흔들리는 거,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공장까지 성과급 요구가 번지기 시작했다? 정말 굉장한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제 한국 본사에서 시작한 임금 압박이 글로벌 생산기지 전체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삼성 시안 공장은 낸드 생산 40%, 하이닉스 우시는 D램의 절반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웃는 것은 경쟁사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만 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일본, 대만은 AI 반도체 전쟁에 국가 차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투자 압박, 노조는 성과급 압박, 정부는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은 밤새워서 침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과급 내전 중입니다. 이러다 진짜 다 죽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정치 해부학 그리고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